이번 주는 3월 4주차였는데요. 어느덧 3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요.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기준금리는 5%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영국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똑같이 25bp를 인상하면서 영국의 기준금리는 4.25%입니다. 영국 금리 인상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렸는데요. 빅스텝, 빅스텝,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스텝, 빅스텝 하다가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그나마 금리 인상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영국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못지않게 영국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는 24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2400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월화는 주가가 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2400선을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달리고 있는데요. 5일선 타고 이번 주에도 줄곧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최근 동안은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죠. 네, 2차전지나 로봇, AI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ISA 계좌에서 조금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지스 밸류리츠만 1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4,440원에 1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SK텔레콤이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양옵틱스도 저번 주보다 약간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미국 은행주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4만원 깨기 직전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4만원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리츠들도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JR글로벌 리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데 이지스 밸류 리츠는 속절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이제는 이지스 밸류 리츠가 800주로 JR보다 100주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지스 밸류 리츠 올해 배당금으로 총 40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JR 글로벌 리츠는 올해 배당금이 작년과 동일한 38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게 배당컷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리츠들 주가가 다시 또 내려간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9%, 8.7%입니다. 배당컷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리츠들 주가 하락폭은 조금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44,000원 깨고 내려갔었지만 그 이후로는 줄곧 그래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48,000원 이상에서 주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배당 기준일이 나오죠. 그래서 3월 30일 배당락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배당락 이후에도 47,00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4월이나 5월에는 주가 5만원 이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5만원이 오더라도 저의 평단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상승 원인은 외국인인데요. 한동안 집을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21일에는 55만 주, 그리고 금요일에는 25만 주씩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사모았던 개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고, 기관도 전체를 보면 약간씩 이탈하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내 통신주는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걸 푼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그 한도가 풀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린다면 통신주들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일반 계좌입니다. 보내고 또 맞이를 했는데요. 먼저 LNF는 이번 주 초에 5주 물을 탔고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던 수익률이 나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를 했던 단가가 2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금요일 주가가 26만 8천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 LNF가 저에게 세 번째 수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담았던 대명에너지도 갑자기 또 상승이 뜬금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LNF와 대명에너지를 보내고 두 종목을 담았는데요. 뉴플렉스 그리고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LX 세미콘인데요. 원래 LG그룹이었다가 분사가 된 회사죠. 이런 휴대폰이나 자동차용 부품 등 이런 곳에 사용이 되는 반도체를 팹리스 형태로 만들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2조 원이 넘었고요. 순이익은 2,337억 원으로 약 10%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올해 추정은 매출은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순이익은 작년보다 한 500억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PER을 보시면 22년 기준으로 PER은 6.8배, 그리고 23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은 8.5배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담아보았습니다. 금요일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매수를 할 때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주봉으로 보면 전 고점이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만 원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0만 5천 원 이상 정도 올라오면 그냥 적당히 매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플렉스인데요. FP10이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그 메타가 만든 메타캐스트 프로의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노태기도 여기에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52%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000%가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445%나 늘어났습니다.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21년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게 일단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경쟁사들과 밸류를 체크를 해보았는데 연성 회로 기판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BH라는 회사입니다. 아이폰에 주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금요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보면 BH는 5.9, 뉴플렉스는 12.2,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보유를 하던 CU테크는 20.5입니다. CU테크보다는 그래도 밸류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12.2라면 이런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종목치고는 밸류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8,000원 정도에서 지금 쌍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8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지만 이 종목이 주가가 더 올라가서 8,000원을 넘어선다면 다시 신고가를 한번 경신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주가가 막히고 또 내려온다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 될 텐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생각은 8,000원까지 주가를 기다리지는 않고 8,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혹시 올라간다면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 그래도 빨간색 옷을 갈아입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오이즈가 빨간색 옷을 갈아입어 주었고 리드코프는 1.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담았던 LX 세미콘, 뉴플렉스 둘 다 괜찮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매수만 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는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도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월배당이니까 분배금을 받겠죠. 분배락이 나와서 매입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은 NH투자증권 일반 계좌입니다. 노태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노태기를 24만 5천 원에 사볼 거라고 화, 수, 목, 금 매일 걸어놨었거든요. 그런데 2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걸 더 깨지 않고 다시 금요일에 주가가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25만 8천 원이 되었고요. 저의 평단가가 28만 원이니까 아직까지는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생각하던 주가까지 내려온다면 5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혹시나 저의 평단가까지 주가를 밀어 올린다면 이번에도 10주 정도를 본절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 놓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영상을 2편 업로드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분배금들이 정해질 텐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마지막 주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